1968년 12월 6일 일본 신탁은행 코코분지 지점장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됩니다. 내일 오후 5시 지정된 장소로 현금 300만 엔을 가져오지 않으면 지점장의 집을 폭파하겠다. 이에 일본 코코분지 은행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은행 직원으로 위장한 여경을 약속 장소로 보냄과 동시에 50명의 경찰을 잠복시켰다 합니다. 그러나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게 해당 사건은 단순 장난으로 끝나는 듯 했다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인 12월 10일 일본 신탁은행 코코분지 지점은 연말 보너스 지급을 위해 현금 3억 엔을 수송차에 싣고 도쿄시 바우라 후추연구소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현금 수송차라 해도 현금을 가득 실은 평범한 세단으로 오늘날과 달리 특수한 전용 차량이 아니었다 합니다. 그렇게 수송차가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무렵 오토바이를 탄 경찰이 급하게 수송차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뜻밖의 말을 꺼내는데요. 일본 신탁은행 지점장의 집이 폭발했습니다. 이 현금 수송차 안에도 폭탄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니 차량을 조사해야 됩니다. 이에 직원들은 차에서 내렸고, 경찰은 차량을 이리저리 조사하는데 그 순간 차량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합니다. 폭탄이다. 어서 피해. 직원들은 차량에서 멀리 도망쳤고, 경찰은 그대로 차량을 몰고 사라졌다 합니다. 당시 직원들은 경찰이 일부러 폭탄이 장착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운전해 갔다 생각했지만, 경찰이 타고 온 오토바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당시 범인의 오토바이는 당시 일본 경찰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처럼 보이도록 만든 가짜였다 합니다. 이후 협박범과 현금 수송차를 탈취한 범인이 동일범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그러나 해당 사건은 범인이 무려 120여 개에 달하는 증거를 남기고 갔음에도 경찰들의 어이없는 행동으로 미제 사건으로 빠지게 됩니다. 경찰은 증거품인 범인의 모자를 서로 돌아가며 쓰는 행동을 통해 훼손시켰으며, 지문은 중요치 않다며 범인의 지문을 사건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합니다. 게다가 범인의 몽타주를 제작할 때 범인을 목격한 직원들이 범인을 제대로 봤을 리 없다며 사건과 관련 없는 청소년의 사진을 사용했다 합니다. 결국 해당 몽타주로 인해 엉뚱한 남학생이 범인으로 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있었다 합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도난당한 현금의 일련 번호를 공개하여 해당 일련 번호의 지폐에 대한 제보를 부탁했지만, 범인은 현재까지도 훔친 현금의 단 한 장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그러던 1999년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 가게에서 단골 손님이던 남성 A씨가 가게 여주인의 컴퓨터를 우연히 보게 되는데요. 컴퓨터에는 워드 파일이 있었고, 그 안에는 3억 엔 사건에 대해 적혀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해당 파일에는 범행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진행된 과정과 범행 이후 돈의 행방에 대해서 정말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매우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합니다. 이에 남성은 해당 파일을 훔쳐 출판사에 넘기게 되고, 출판사는 해당 글을 바탕으로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요. 책의 내용은 이러했다 합니다. 당시 3억 엔 사건은 한 커플이 계획한 범죄로,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한 건 남자였으며, 처음 오토바이를 타고 현금 수송차를 탈취한 건 여자였다 합니다. 여자는 현금 수송차를 탈취 후 접선 장소로 간 남자에게 건넸지만, 남자는 차를 몰고 사라져 버렸다 합니다. 그리고 당시 경찰들에게 묵살당했던 증언 하나가 있었는데요. 근데 범인이 헬멧을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범인 뒷모습을 봤을 때 분명 뒤에 긴 머리가 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 책이 출판되었을 때는 이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었다 합니다. 더 많은 사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